궁에서는 연이은 변고로 혼란이 극에 달했다. 3명의 궁녀가 피 한 방울 없이 죽었고 궁에서는 이 일을 두고 역병이니 귀신이니 말이 많아졌다. 그 와중에 임금 이정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팔척귀, 그것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과거 그의 아버지와 이정이 저지른 업보와 깊이 엮여있는 존재였다. 궐 안에 음기가 차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임금의 젊은 시절에 과거가 있었다. 임금인 아버지와 어린 세자 이정과 얽힌 무녀의 원한이 원자에게 신병으로 되물림된 것이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대대손손 되물림이 된다. 십수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정은 젊은 시절 궁에서 무녀에게 역모를 뒤집어 씌워 무녀를 해하였다. 전하, 저 아이는 무녀입니다. 역모를 꾀한 자의 핏줄이지요. 귀에 익은 목소리, 윤갑의 말이었다. 어린 이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패를 들고 있었다. 그 앞에 꿇어 앉은 소녀는 무녀인 하모였다. 손엔 피로 얼룩진 부적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말했다. 무녀는 처절하게 얘기했다. 세자 저하, 귀문이 열리면 이 땅은 피로 잠깁니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전 그 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넌 역적의 딸이다. 폐하께 해를 끼치려 했지. 역적의 자손을 살려둘 순 없다. 폐하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리할 순 없다. 결국 칼은 떨어졌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고 그녀의 피가 땅에 스며들며 붉은 물결을 일으켰다. 스멀스멀 탁한 기운이 걸레를 감돌며 음습한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다. 혼이 떠야 하나 원한이 사무쳐서 무거워졌다. 본디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가벼워져 하늘로 떠야 하는데 사무친 원한 때문에 원귀가 되어버린 것이다. 49일이 지나도 영계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서릿발 같은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날 이후 이정의 가슴엔 알 수 없는 고동이 시작됐다. 때로는 심장처럼 때로는 혓바닥처럼 물컹거리는 어떤 것이 그의 몸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무녀의 피는 저주가 되어 날먹고 있다. 그 무녀는 비밀리에 궁 안에 있던 귀문을 봉인하던 존재였고 당시 세자가 되었던 이정은 정적의 조종으로 그녀를 역적의 딸이라며 차명에 처했던 것이 항상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이후 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 문중에서 귀신문이 열리면 오만 잡귀와 원귀들이 본인의 한 맺힌 인연을 따라 그 사람에게 붙어버린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단둘 임금 이정과 윤갑뿐이었다. 여긴 임금의 침소이다. 이정은 속삭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고이 접힌 무녀의 옷자락 조각이 있었다. 붉은 비단, 아직도 향이 남아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잡아쥐며 중얼거렸다. 윤갑, 너도 알았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아이는 역적의 딸이 아니라 그냥 무녀였어.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날 난 하늘의 죄를 지었고 이 병은 하늘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린 벌이다. 그 벌은 당대에서 그치지 않고 원자에게까지 이어졌다. 아무 잘못이 없는 원자는 임금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려받은 것이다. 원자뿐 아니라 이정의 몸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전하, 얼굴빛이 어두우십니다. 이정은 무표정한 윤갑을 바라본다. 오랜 세월의 동지였건만 그의 눈에선 더 이상 익숙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기운이 다 빠진 몸으로 위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듯. 윤갑, 넌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무녀를 죽인 날부터 왜 말리지 않았느냐? 윤갑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건 강철의 목소리였다. 말려봤자였겠지. 전하, 죄란 후회한다고 지워지지 않으니까. 순간 이정의 눈이 번뜩였다. 그건 분명 윤갑이 아니었다. 그 속에 누군가 아니 무언가 들어앉아 있음을 감지했다. 너는 누구냐? 윤갑이 아니구나. 그러자 강철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전하의 병은 곧 시작일 뿐입니다. 그 무녀가 저주한 건 죽음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저주한 것이다. 침상에 앉은 임금 이정은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몸속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다. 뼈가 아닌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가 몸 안에서 꿈틀대는 듯한 감각. 또 오고 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피로 짓눌려 있었다. 갑자기 몸 전체가 움찔거렸다. 신호가 온 것이다. 원자에게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원자는 몸을 떨며 뒤틀리고 있었다. 하얀 도포 사이로 붉은 피가 피멍처럼 번졌고 그 피는 글자를 이루기 시작했다. 영려, 금열, 천쇠. 몸 안에 새겨진 피글씨는 바로 그가 죽인 무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침전의 기와 틈에서 검은 연기처럼 기운이 스며나온다. 그 안에는 팔척귀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한때 귀문을 지키던 무녀는 이제 원귀가 되어 궐 안을 떠돈다. 벽지 넘어 들려오는 천둥소리, 벌써 몇 시간을 넘긴 새벽이건만 하늘은 사나운 울음을 멈출 줄 몰랐다. 한편 사람이 된 강철은 몸이 생기자 귀찮은 것들이 많아졌다. 귀신은 혼이라서 가벼워 이리저리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나 몸이 있는 이상 날아다니질 못한다. 두 발로 걸어야 되고 뛰어봤자 거기서 거기다. 귀신이면 팔도광산을 날아다닐 수 있는데 몸이 있으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감정이란 놈이 딱 붙어있다. 열이를 보면 심장이 저릿저릿하고 손길만 스쳐도 쿵쾅거린다. 얼굴이 빨개지기도 한다. 윤갑이라는 사내가 가진 인간적인 따스함과 열의에 대한 애틋함. 두 감정이 뒤엉키며 강철의 눈빛은 전에 없던 불안을 띄었다. 아끼는 음습한 기운만 먹고 사는데 인간의 혈안, 만나는 것을 먹으니 혀에서 살살 녹아 미칠 지경이다. 아끼일 땐 몰랐는데 그 맛에 취하면 끊임없이 먹을 걸 탐하게 된다.
곧 팔척기와 대적하며 궁궐의 한기와 습기와 냉기를 몰고 올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 밈내보는 드라마 구독, 좋아요 하시면 미래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